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처럼 수년간을 하얗게 불태웠던 말도 없을 겁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당시에는 거의 방화범 수준, 웬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상승세라는 화염을 내뱉기 시작 주변을 뜨겁게 달구게 됐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그 화염의 덩치를 더욱 키우게 된 건 바로 영끌이라는 기름이 쏟아져서 그 화염에 가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건 그냥 자신의 주머니를 거꾸로 탈탈 털어서 돈 냄새가 나는 모든 자금이라는 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포화, 공격적으로 자금을 끌어서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몰빵, 수익률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어떤 용맹한 전사도 이렇게까지 자금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한 가지 승부수로 결정짓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몇 년 전 20, 3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한 결사항전의 대우가 강력한 공격 라인을 구성,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죠. 벼락거지라는 말을 다시 한번 탄생시키면서 집이 없으면 볼 것도 없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내세워서 수많은 젊은 층들을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게 만든 강렬한 동기부여였습니다. 당시 이들의 판단은 정광석화, 빛의 속도만큼 빠르고 정확해서 서울 외곽 혹은 수도권 아파트 약간은 덜 올랐던 곳을 집중포화,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동산은 40대, 50대 자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편견을 한 번에 갈아치게 되었죠. 이렇게 상급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입하기에 유리하면서 동시에 이후 독보적으로 집값이 오를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타격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보였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서울의 덜 오른 지역들이 영끌족의 공격적인 매입 움직임과 함께 집값 상승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오기 시작했죠. 서울의 젊은 공격수들이 자금을 몰고 와서 분양 아파트의 꼴망을 흔들어대니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운 열기로 고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제히 많은 언론들이 영끌족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죠. 이런 식의 몰빵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제3의 물결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공격적인 투자였다는 걸 공공연히 추켜세웠죠. 영끌족들이 부동산을 건드린 건 오매불망했던 주가 폭등, 더불어 비트코인까지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자 바로 부동산 쪽으로 달리는 말을 갈아탄 겁니다.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인 튼튼한 자금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쪽에서 달리고자 하는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당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0%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돈을 끌어오는 데는 부담이 없었던 거죠. 주식과 코인이라는 막강 백그라운드가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영끌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용어로 자리 잡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들어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미친 듯이 달리던 말들이 하나둘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복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격이라는 선봉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리는 1.75%, 그러나 영끌족들이 자금을 몰아세울 때는 거의 0%대였죠. 그러나 벌써 1.75 수치까지 올라왔으니 그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끌어모았던 자금이 독을 뿜기 시작한 거죠. 빌려온 자금의 독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흔히 이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라는 시스템 안에서 변화무쌍 원금을 제외하고 그 돈을 더 물어야 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는 대체로 17%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변동금리는 83% 정도의 비율입니다.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금리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금리가 돌처럼 굳어 있다면 고정이냐 변동이냐 까칠하게 따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마저도 올 연말까지 1.75에서 3%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족의 입장에선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금리에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영역 속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로 5.8% 정도로 금리 인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자 부담이라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월별 행사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자로 상환을 해야 하는 지급 의무가 발생.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는 때는 개인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몰릴 수 있게 되죠.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7% 정도 수준입니다. 이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담대 금리가 7% 선까지 가게 되면 8억대 아파트라고 가정, 개인이 달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9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아주 덩어리가 큰 이자 부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자로만 부담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영끌족들은 주담대 대출만 받는 게 아니죠. 괜히 영끌족입니까? 신용대출까지도 받은 상태여서 월 상환액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기존 4%였는데 올해 들어 6%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무려 2%까지 올랐죠. 제2금융권까지도 자금을 들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라간 기준금리 그대로를 반영, 거의 알짜 없는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된 영끌족들은 금리 부담이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집값이라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탄다면 미래 가치 대비 현재 이자 부담률이 그리 신경이 안 쓰이는데 집값이 전체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심리가 급격하게 식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해둔 노도강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가 1억에서 2억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집을 서둘러서 마련했던 영끌족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올 판입니다. 정부에서도 영끌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급격한 주담대 대출 인상에 제동을 걸었죠. 은행에 지나친 예대마진 영업을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롭게 이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특히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 내 소득에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확실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 거죠. 이게 지금 경제지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본질적인 물음이면서 동시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끌족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충분히 뛰어들 만한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직진을 했을 테고 지금처럼 경제지표가 급변하는 바람에 원치 않은 위기가 온 건데 이분들의 위기가 정말 현실화되지 말아야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어쩔 수 없이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반면교사를 삼아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은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서 최대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도전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내 집 마련의 확실한 기준은 바로 내 소득에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확실한 이러한 기준점을 세워서 내 집으로 가는 길에 교두보를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